시세가 9억 원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일반 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내용 제가 기사 살펴보다가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서 혹시 모르신 분 있을까봐 알려드리려고 저 영상을 켰는데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신고 안 하면 벌금 요게 이제 신년 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뭐 이거를 과세를 안 했냐? 사실상 안 했죠. 올해부터 되는 항목이라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도 내가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용이 보시면 정부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그죠? 2주택자 이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신고하고 5월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그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보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2019년도부터 귀속분이니까 작년 거를 올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납부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보시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였어요. 활성화시키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시키느라고 비과세 해줬었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끝났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18년도까지는 비과세였고 19년서부터 과세니까 19년도 과세분을 올해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주택이 2개 있어요. 주택이 2개 있는데 이게는 월세 받는 주택만 2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그냥 총 주택수 기준이에요. 총 갖고 있는 주택수 기준 2주택자 이상이시면은 하나만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도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자, 보세요. 월세는 2주택자 이상이 되는 거고요. 전세만 놨어요. 그럼 내가 하나는 살고 있고 하나는 2주택자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놨다. 이러면은 소득세 과세 기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3주택이다. 내가 주택이 있고 전세가 아니라 전세 내가 거주하는 집. 이렇게 3주택이 되시더라도 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분은 주택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집만 계산하는 게 2주택자, 3주택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해서 주택수를 다 산정하는 거고, 특이하게도 우리가 보통 양도세는 세대수 기준,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는 뭐 개인별 기준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소득세는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네, 부부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뭐 자녀가 있다 이건 또 별도예요. 부부합산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1주택이면 괜찮느냐? 보통 1주택이면 괜찮아요. 근데 시세가 9억 원 넘는 주택이나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시세 9억 원 넘는 주택이라든가 해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은 보통 이제 투룸 빌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쓰리룸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전용면적 기준이니까 실사용 면적과 전용면적은 또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분양면적이 있고요. 전용면적은 발코니도 제외하고, 공용면적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부에서 쓰는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것들. 이런 것들이면서 시세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요. 더하기입니다.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세가 2억 원 경우 이런 것들은 2021년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포인트. 2019년부터 이제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구나. 그동안의 유예가 끝났구나. 그런데 부과 대상은 이런 것들이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고 본인이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판단하셔가지고 1월 20일 전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 20일 내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일반 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구청에 등록하는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디가 관할서겠습니까? 세무서죠.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신고는 안 해도 돼요. 그럼 구청에 등록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우리 뭐 8년 임대, 10년 임대하게 되면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받고 70% 받고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혜택 같은 거를 다 받으려면 등록도 해야 되면서 뭐 취득세 혜택 같은 것도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등록까지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안 하셔도 되고 세무서 쪽에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쉬운 내용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잘 파악하시고 이제 오늘이 뭐 다다음 주 정도면 20일이 다가오니까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 20일 내에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 12월 30일 이전에 임대 시작했고 올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뭐 대다수겠죠? 작년부터 임대 시작했고 올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해도 되고 렌트홈 사이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엔 뭐 인터넷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안 하게 되면 수익 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실상 5월 달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짧은 시간을 갑자기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다시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요런 내용이구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추가적인 내용 잘 찾아보셔서 뭐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